안녕하세요. 오늘은 꽃보다 예쁜 다육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색감도 화려하고 성장할수록 꽃처럼 예쁜 모양을 가지기 때문에 아마 집에서 키우기가 좋은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다육이 같은 경우는 잎이 작아지면서 귀엽게 성장하는 반면에 오늘 소개해 드리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잎이 넓고 잎이 화려하게 꽃 모양을 잎 모양을 잘 보시면 이렇게 꽃을 화병에 꽂아 놓은 것처럼 이렇게 예쁘게 성장을 하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다육이 같은 경우는 홍매화입니다. 이 홍매화 같은 경우는 아마 다육이를 오래 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키워봤을 법한 그런 다육이고요. 성장이 아주 빠르고 나이가 들수록 잎이 짧아지면서 통통해집니다.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년 정도 키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꽃대가 아주 두껍게 올라오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홍매화하고 원종 캔디가 그런 종류의 다육이고요. 이 원종 캔디 같은 경우는 생장시험에서 꽃대가 나오기 때문에 자구 번식이 아주 용이한 그런 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홍매화 같은 경우는 무름병이 좀 종종 찾아오지만 그 시기만 잘 넘긴다 그러면 아주 오랫동안 성장을 시키면서 만족도가 높은 그런 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매화는 물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품종이고요. 번식이 하기가 아주 용이합니다. 적심군생으로 만들어도 이 모양을 만들기가 편한 그런 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저쪽에 보이는 홍매화 같은 경우가 성장하는 단계에 있어서의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간에 이렇게 잎이 삐죽 튀어나온 부분을 볼 수 있죠. 중간중간에 이 생장점을 제거를 해서 자구를 만들어내려고 그랬는데 이 보통은 두세 개가 나오는데 이 지금 운이 없게도 이렇게 한쪽에서 2개 정도 나오는 자른 부분에서 그대로 나온,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2개가 나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4두에서 지금 7두가 됐으니까 3개 정도가 더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듯 이 홍매화 같은 경우는 이 번식하기가 아주 좋은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고요. 색감이 진하게 이렇게 핑크빛으로 분풍이 들어가고 성장할 때는 이렇게 연두색빛 얼굴을 보여주는데 그 연두색이 촌스러운 연두색이 아니라 아주 예쁜 그런 연두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줄기가 곧게 올라오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분은 조금은 그 높이가 있는 화분에서 키우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봄, 가을, 겨울 같은 경우는 봄, 가을에는 성장을 하기 때문에 2주에 한 번 정도 물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름 같은 경우는 보통 다육이나 식물 같은 관엽 같은 경우는 물을 주면서 키워도 되지만 이 다육이 같은 경우는 물을 주기보다는 수면기에 들어갈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이 겨울 같은 경우는 3주에 한 번 정도 물을 주면 되고요. 보통 이 홍매화 같은 경우는 수분이 부족하면 위쪽으로 해가지고 뿌리가 올라오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윗부분을 잘 보시고 나서 분갈이 시기와 물주기 시기를 맞춰가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두 번째 다육이는 원종 캔디입니다. 이 원종 캔디를 잘 보시면 어떤가요? 꽃 모양으로 아주 예쁘게 성장을 하는데 이 원종 캔디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꽃대를 잘라주게 되면 꽃대 주변으로 해가지고 자구가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이 안쪽에도 꽃대를 자른 부분에 이렇게 자구가 나오는 게 보이죠? 지금 이쪽 부분도 꽃대가 나오는, 자구가 나오는 게 보이시죠? 이렇듯 이 원종 캔디 같은 경우는 정말 번식하기가 좋은 그런 다육이고, 이 오래된 다육일수록 어쨌든 간에 환경에 이 적응을 거의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육이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환경적으로 검증이 된 그런 다육이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일조량이 한 3시간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다육이기 때문에 아마 집에서 키우기가 좋은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품종 중에 이 원종 캔디 같은 경우도 아주 올드한 그런 품종이긴 하지만 요즘 신품종 못지않게 이런 예쁜 모습을 보여줍니다. 원종 캔디 가격은 대략 한 10,000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고요. 이 대품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비싸겠죠. 이 홍매화처럼 줄기가 이렇게 두껍게 올라오면서 곧게 성장을 하는, 늘어지게 성장하는 그런 품종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화분은 높이가 있는 화분에 심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 번식을 하는 계절은 봄과 가을인데 이 봄에 이 꽃대가 많이 올라옵니다. 꽃대가 올라와서 이렇게
잘라준 부분을 보이시죠? 너무 바짝 자르게 되면 나중에 이 꽃대를 제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대는 항상 뽑을 수 있게 여유 있게 뽑을 수 있는 길이를 남겨놓은 상태로 잘라주는 게 좋고요. 잘라주게 되면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자구가 올라오는데, 이 자구를 다 키우기보다는 너무 빽빽하게 이렇게 붙어 있다 그러면 하나를 떼서 분리를 해가지고 심어주는 게 이 자구를 다 살리고 풍성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홍매화나 원종 캔디 같은 경우는 잎이 말라가는 시점이 있습니다. 잎이 말라가는 시점 같은 경우는 이 분갈이 시기가 됐다라는 거고요. 보통은 이런 크기에 있는 이런 화분 정도의 사이즈라 그러면 한 1년에 한 번 정도 분갈이 하면 거의 이 뿌리가 힘들어하는 그런 환경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 시기를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육이는 상악입니다. 이 상악을 잘 보시면 둥근빛이 우리대하고 약간 비슷하죠.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색감과 잎 끝을 잘 보면 약간 살짝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악 같은 경우 이 색이 단풍색이 빠져가는 시점인데 이 초록빛이 강하지 않죠.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분갈이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상태로 그대로 두게 되면 예쁜 모습은 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생명력을 잃어가는 그런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꼭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색감을 가지고 있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봄에 분갈이를 해가지고 새로운 에너지를 뿌리에 전달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그러면 아마 올 가을부터는 더 풍성하게 성장을 유도시킬 수 있을 겁니다. 이 홍매화, 이 원종 캔디, 이 상악 같은 경우는 아마 집에서 베란다에서도 성장시키기가 좋은데 하루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4시간 정도의 이 햇살이 들어오는 환경에서 키워야지만 웃자람 없이 예쁘게 키울 수 있다라는 것은 전제 조건입니다. 이 닭이나 모든 식물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일조량이 3시간 이하의 환경에서는 예쁘게 모양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대한 물을 아껴가지고 성장을 늦추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뿌리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은 식물을 키워본 분들이라면 공통적으로 알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뿌리가 건강한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이 색감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분 속에 뿌리가 가득 차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직까지 색이 화려한 이렇게 원종 캔디나 이 홍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장점에서 이렇게 초록빛 얼굴을 보여주는 걸로 봐서는 안쪽에 여유가 있고, 지금 이 상악 같은 경우도 여유가 없는 것, 색감이 이렇게 화려한 것을 봐서는 여유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오늘 3개의 품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꽃보다 예쁜 다육이기 때문에 집에서 키우기가 아주 좋은 그런 다육이고 키우기가 쉬운 그런 품종에 들어갑니다. 홍매화 같은 경우는 봄만 장마 기간이 들어오는 한 5월 정도만 조심한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예쁘게 만들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